예,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해법을 함께 구해보던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시조도 있습니다만 백로하면은 고귀하고 우아한 이런 이미지의 새죠. 그런데요, 이 백로떼가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잡으면서 골칫덩이로 전락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몇몇 도시가 그런데 가장 심한 곳은 대전의 남선공원이란 곳입니다. 주민들은 공원에 나무를 베내야 한다 주장을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해법은 없는 건지 먼저 주민 얘기를 들어보죠. 대전 남선공원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이세요. 통장이십니다. 이인섭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섭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선공원이라는 곳이 대전 시내 중심에 있는 공원인가요? 그렇죠. 남성공원, 이제, 사람들이 운동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공원에 그 새들이 수천 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고 시끄럽고. 수천 마리가 그 공원에 몰려들어요? 예, 예. 근데 그 공원이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씀이세요? 예, 예. 공원 근처에 몇 가구나 삽니까? 빌라촌이죠, 여기가. 빌라촌. 빌라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0가구 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예, 공원 근처 한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예. 그 공원에 수천 마리가 날아온다. 예. 그러면은 그 수천 마리가 날아와서 공원의 나무에 앉고 날아다니고 이러면은 그럼 멀리서 보면 아주 하얗겠네요, 공원이. 하여요. 예, 예. 이건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언뜻 생각하면 아니 백로가 피해를 주면 얼마나 준다고 그러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예. 주민들 피해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빌라 그 입주자들이요. 예. 냄새가 나고 밤에 시끄러워서 다 이사 간대요. 아니 어느 정도나 냄새가 나길래요? 비린내 나고 시끄럽고 털 날리고. 시끄럽다는 거는 뭐 백로가 울어대서 시끄럽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잠을 주민들이 못 이룰 정도로 시끄럽게 해요? 말도 못해요, 시끄러워요.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먹어야 주무신대요. 그 냄새 난다고 하셨는데 냄새가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독하게 나는 건가요? 그렇죠. 냄새, 비린내가 비유가 상할 정도로 냄새가 난대요, 주민들이. 자, 지금 냄새 얘기하셨고 시끄러운 거 얘기하셨고 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방충망이 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거기에 막 싹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요. 뭐가 붙어서요? 그 털이요, 털. 새털. 새털이 방충망에 하얗게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요? 예, 예. 그래. 그러면 새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뭐 새 똥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죠. 똥을 그 앞에는 또 주차장인데 또 차들한테 다 또 똥 싸놓고 막 난리예요.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공원에 치우는 사람이 따로 없나요, 그러면? 없죠. 그럼 그냥 두면 썩어가겠네요. 거기서 뭐 털도 그렇죠. 썩어가고. 그러니까 그 똥 냄새며 털 썩은 거 그 냄새가 다 그냥 다 주민들한테 이제 코고 귀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난리죠. 그러니까 그냥 소음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럼 뭐 이 문제로 빨래를 못 넣는데 빨래를. 털 날려갖고. 자, 이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러면은 더 해결책을 좀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을 계속 넣고 그 구청장님이 이제 해결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25일 날 부분적으로 나무를 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벤다. 나무 베면은 새가 이제 안 날아오지 소나무에만 앉아 있으니까 일부 소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예. 나중에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다 다른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반대론자들이 나오면서 빨리 나무를 자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백로떼도 살릴 수 있고 참 이런 방법이 묘수가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답답하네요. 예. 여하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대전에 사는 주민이세요. 이인섭 씨 먼저 만나봤고요.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의 환경 전문가세요.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강희영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희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백로 서식지 하면은 한적한 어떤 농촌의 들녘, 뭐 갈대밭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네. 어쩌다가 이 백로떼가 도심 한가운데 공원으로 날아들었을까요? 일단은 그 백로 외가리들이
서식하는 곳이 농촌 지역이나 농촌 마을의 뒷산. 예, 그 예.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번식지로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뒷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개발이 되고 얘네들이 쫓기고 하다 보니까 예, 예. 대전에 있는 도심에 있는 남성공원이라고 하는 도심 속 공원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 신세도 참 딱하네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찾아온 곳이 하필이면 주택가 한복판 공원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소나무 벌목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거기를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둥지를 짓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뿐만이 아니고요. 아카시나무, 그다음에 벚나무 그런 종류들도 같이 번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소나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나무를 자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그 종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굳이 소나무나 아니면은 아카시나무 가지가 큰 나무들이 아니더라도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을 해도 예.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싹 빼버리는 수밖에 없단 말씀이시네요. 공원을 그렇죠.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공원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없어질 정도의 나무를 다 벌목을 해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환경을 아끼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백로가 살 데가 없어갖고 여기 날아온 건데 네. 그걸 또 공원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냥 싹 없애버리면 이 백로 때는 또 그럼 어디 가서 사느냐. 어딘가 다른 곳이 또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근 지역을 봐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백로해가리들이 지금 거기 번식지를 완전히 한 번에 없애버렸다 해가지고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자기 주변 지역의 백로외가리들이 번식하는 장소를 일단은 찾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옆으로 바로 붙어있는 예. 그 옆에 나무에서도 둥지를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덩치가 작은 애들은. 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 공원을 없애는 대신에 네. 주민들이 좀 적게 사는, 그러니까 백로대가 날아와도 피해가 적을 만한 지역에다가 백로들이 살기 좋게 좀 조성을 해놓고 물도 하천도 네. 만들어놓고 나무도 만들어놓고 조성해놓고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백로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건 대체 서식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체 거기에는. 서식지요. 예, 예. 대체 서식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근데 그 대체 서식지라고 하려면은 만약에 지금 그 남성공원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새들도 경계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남성공원이라든 전국의 어느 백로해가리 번식지든 간에 암동 방향을 잡고선 번식지를 잡거든요.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 참,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예.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도 집터를 정할 때도 뭐 옛날에 보면 배산임수 같은 그런 식의 입지를 찾듯이 예. 백로해가리들도 그곳이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을 때 번식지로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가까운 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집단으로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네. 선생님도 지금 방법을 못 찾으신 거예요. 결국 연구 오래 하셨지만. 저도 아주 오랫동안 번식지 조사도 뭐 한 20년 넘게 해보고 했는데요. 예. 지금 당장 남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네네. 더불어 정부 차원의 관 차원의 관심도 바라는 이런 취지로 오늘 화제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로도 살고 사람도 살고 어떤 방법 없겠습니까?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대전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강희영 교수까지 만났습니다.